즐거운 석사장 장아찌입니다. 오늘 시간에 공부 주제는 2차 방정식과 그 해입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은 방정식에서 아주 중요해요.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가도 기본 방정식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서 보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뜻. 자, 이제 항상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정의랑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의 뜻. 등식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x에 관한 2차식은 0. 자, 이런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으면,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좌변으로 싹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2차식이 요 2차항 말이죠. 자, 우리가 x에 관한 2차식이다 그 말이 여기서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돼버리면 여기에 2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a가 0이면 안 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가능은 이제 기본 문제로서, 뜻에 관한 기본 문제로서 a가 0인가 아닌가 요 관계, 2차항의 개수가 0이냐 아니냐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2차항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만족하는 저런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뜻 연습 문제. 자,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고르자. 자, 이제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방정식의 어떤 뜻을 묻는 거예요. 자, 일단 x제곱은 0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식 자체는 1차식도 없고 상수항도 없죠. 그렇지만 2차항이 있잖아요. 자, 2차식이라는 것은 2차항만 기본적으로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뭐 1차식이나 상수항은 상황에 따라서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2차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2차 방정식이고 이제 두 번째 식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에도 식이 있잖아요. 자, 이런 녀석 우리가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한다겠죠.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x제곱이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1x제곱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x제곱이라서 나머지 뭐 1차항은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넘어가면 되고, 다 넘겨서 이제 정리했을 때 그것이 2차식인가 아닌가 그 말이야. 자, 1번은 간단해서 이제 그렇지만 2번 같은 경우는 넘겨서 정리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다 넘겨서 정리하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체가 여기가 지금 2차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2차 방정식이다 할 수 있다고 말이지.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괄호가 좀 있어요. 자, 괄호가 있으면 뭐 분배법적으로 괄호를 전개하면 되겠죠. 근데 전개해서 이제 다 이것도 넘어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인가 아닌가는 2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2차항의 개수만 본다면 이렇게 곱하면 지금 x제곱이 보이죠. 자, 괄호를 풀면 x제곱이 보이는데 앞에 2배가 있으니까 2x제곱이 생기는 거야. 나머지는 좀 1차식 상수항은 별 문제고 2차항만 보면 2x제곱이 생겼는데 오른쪽에도 2x제곱이 생겼죠. 자, 그러면 요 2x제곱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니까 3번 같은 경우는 0x제곱, 자, x제곱이 사라졌어요. 0x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수분 x 더하기 무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2차항의 개수가, 자, 여기 넘어가다 보면 2차항의 개수가 0x제곱이 돼서 사라졌다 그 말, 사라졌다.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0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2차 방정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2번은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 맞고요. 1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맞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것도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3번만 2차 방정식이 아니겠다. 다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모양이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뜻에 관련돼서 다음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게 하는 상수 a의 조건은 이제 a의 조건을 찾아보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 이렇게 1차식이랑 1차항이나 상수항 같은 것은 뭐 2차 방정식의 뜻하고는 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2차항의 개수만 좀 관련이 있어요. 여기도 2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2차항 개수, 자 이거 넘어갔을 때 그때 2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넘어가면은 자 이것에 x제곱 빼기 3x제곱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x가 있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됐을 때 요 녀석 말이지. 자 2차식이잖아요. 요것은 좀 동량이니까 계산을 좀 한다면 표현상에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이렇게 x제곱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겨서 여기 부분 정리한 것이 지금 요거라서 자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요것이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여기 계수 부분이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0 되면 안 된다 그 말인데 요거 자체가 지금 인수분해가 좀 돼보니까 인수분해하면 AA 3위는 3이고요.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한 건 이건데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인수분해 된 거죠. 근데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가 3이 돼버리면 0 되니까 3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되겠다 그 말이야. A가 3이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되고 그 말이야. 이 두 개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A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최고차항이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A가 3이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자, 이런 것이 A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2차항의 개수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0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이번엔 2차 방정식과 그 해.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요런 녀석의 해.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성립하는 x값. 자, 요 녀석이 성립하게 하는 그 x값을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해라는 것은 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성질이죠. 자,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해라는 것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인 것이고, 그게 만약에 해라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뜻이고. 자,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표현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또는 근을 구하는 거. 자, 해나 근은 같은 말입니다.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이고 어쨌든 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이것은 개념적인 거라서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그 해 연습 문제. 자, 해에 대한 연습 문제. 자,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거. 자, 해이냐 아니냐는 이 녀석이 만약에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해가 되는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아닌 거죠. 자, 1을 만약에 뒀다. 1 집어넣어 보면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보고도 할 수 있죠. 자, 1 대입하면 얘는 1이고 2이고 3이죠. 3 빼기 3은 0 맞죠? 그러니까 1번은 해가 맞겠다 그 말이야. 1번은 해가 맞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의 해가 마이너스 2가 해냐? 자, 마이너스 2가 이 방정식의 해냐 그 말이야. 자, 이것은 마이너스를 갖다가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산해 본다면 자, 2x제곱인데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넣었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말이고 빼기는 0이냐 이게 성립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4, 2, 8, 8이죠. 8에서 이거 마이너스 6인데 빼니까 플러스 6이 되는 셈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값은 지금 0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2번은 지금 해가 아닌 거다 그 말이야. 2번 해가 아니다. 자, 3번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 요 방정식의 해냐. 자, 이것은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갖다가 저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자, 첫 번째 식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 그 말이죠. 요 값은 지금 계산하면 마이너스 5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괄호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5고요. 자, 두 번째 괄호 3x 더하기 2인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 말이죠. 지금 두 번째 괄호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둘이 곱한다 이게 이제 좌변의 계산이에요. 자,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이 계산은 지금 3값이죠. 3이.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넣었더니 이것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지금 5가 된 겁니다. 자, 5인데 오른쪽은 지금 3이 나왔어요. 그래서
5랑 3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해가 아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잘못 넣었네요. 수를 지금 잘못 넣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인데 잘못 썼네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넣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계산한 것처럼 마이너스 1인 것이고요. 자, 둘이 곱했어요. 이렇게. 자, 둘이 곱해서 자, 둘이 곱했더니 곱한 게 지금 플러스 3이 나왔네요. 플러스 3. 곱한 값은 플러스 3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얘도 3인 거지. 둘이 지금 같죠. 성립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해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은 갖다가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계산했을 때 맞나 틀리나 확인만 해주면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의 해다 아니다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해다. 이렇게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만 잘해주면 되죠. 자, 이제 해 연습 문제. 자, x는 마이너스 2가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거 뭡니까? 이제 해를 주어졌을 때 방정식에 들어있는 또 다른 미지수 값을 구하기 그런 거죠. 자, 해가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이 방정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해라 했으니까. 자, 3x 더하기 2가 있고 x 빼기 1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a. 자, 해니까 갖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었을 때 모양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죠.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곱하기죠 지금. 이런 말이고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냥. 자, 이런 말이고 이 녀석이 지금 플러스 10이니까 얘가 10이다라고 하면 되겠고 요 a 값은 바로 6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해라는 것은 갖다가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할 때 이런 것은 굳이 이제 막 분배법칙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괄호 그대로 놓고 숫자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 그 연습 문제 좀 더 응용된 표현으로요. 자, x는 알파. 자, 알파라는 글자입니다. 알파가 이 방정식 요것의 근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자,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값들을 구해보자 그 말인데 일단은 근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 말이죠. 자, 알파를 만약에 대입한 모양을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이다 해다 그러면 바로 그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알파라는 것은 요것을 만족하는 어떤 녀석이다 그 말이죠. 일단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4 값이 얼마냐 이렇게 붙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붙고 있는데 모양이 여기랑 지금 뭐가 좀 비슷한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비슷한 모양 똑같은 모양이 보여. 그럴 때는 자, 요 값을 구해보라 그 말인데 이 값이라는 건 뭡니까? 요 일자가 넘어가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1. 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자, 1을 넘기면 식의 변형이 넘기면 이런 말이 생겼어요. 즉, 요 값은 2하고 같습니다. 그 말이야. 1. 얘가 2하고 같으니까 1 더하기 4니까 5 그럼 되겠지. 자, 첫 번째 값은 5랑 같아. 말이야. 자, 두 번째는 요런 것을 구해라. 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자, 이런 건 이제 곱셈 공식 계산할 때 많이 봤죠.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모양상 이거랑 상관없이 요 녀석은 이렇게 생긴 것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얘를 제곱해야 이런 모양 나오는 거지. 자, 이걸 제곱하면 이런 모양 생기는데 여기에 중간항이 플러스 2가 생기니까 2를 빼준다 그랬어요. 자, 완전 제곱식 중간항은 곱한 거 2배가 생기는 건데 곱하면 1인데 그게 2배니까 2죠. 2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 2를 빼줘야 쟤랑 같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요것은 뭐냐 그럼 자,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녀석 요 녀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 건가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주어진 식을 좀 보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이 보이면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 비슷한 모양을 여기서 좀 만들려면 이것을 좌변을 알파로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우변도 역시 알파로 나눠줍니다. 알파는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어요. 알파가 0이라면 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알파를 양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나눴을 때 이 모양을 보면 얘는 이제 약분해서 알파고요. 얘는 알파분의 3알파인데 마이너스 3이죠. 약분하면 얘는 이제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상태고 얘가 0 그 말이에요. 자, 오른쪽은 알파분의 0은 0입니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 두 개만 보면 야 숫자를 넘기면 얘가 3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저 식을 좀 변형하면 양변 알파를 나눠서 보면 이런 모양의 어떤 상황이 생겨요. 요 녀석이 3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얘를. 자, 얘를 구할 때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바로는 구할 수 없고 이 녀석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의 제곱은 자, 얘 제곱을 이용해서 이것의 제곱보다 4가 크다 그랬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4 차이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여기가 지금 3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 자, 13이죠. 그래서 이 값이 1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생겼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생기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건에서 뭔 조건이 주어지면 이 중에 뭐 양수만 될 수도 있고 음수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다른 조건이 없거나 그러면 다른 조건이 없거나 그러면 알파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이 녀석은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이 둘 다 값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른 조건이 특별히 없으니까 이때는 이 녀석의 값은 둘 다 가능하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두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제곱 빼기 3인데 이 녀석 값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13이야. 둘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곱을 하잖아요. 자,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한 값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제곱한 값은 13이지. 이것은 13 빼기 2 그말이니까 10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값은 10이라고 갖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양이든 음이든 쓰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상관없이 제곱값은 똑같이 13이라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값, 저런 값을 구하자. 자, 여러분들 식계산 문제로 옳은가 그런가 잘 나오는데 이 녀석의 값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값을 물었는데 최고창이 이번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처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런 말을 썼죠. 근데 이거랑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이 녀석은 왠지 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를 좀 묶어서 좀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로 좀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변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짝수라서 2로 좀 묶고 마이너스도 묶으면 이런 말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치 요 말이 있는 거지. 요 모양은 근데 아까 처음에 1번에서는 똑같죠. 자, 요 값인데 요거 그 말이죠. 요거 지금. 요 녀석은 1이다 그랬죠. 아까. 요거 값은 넘어가서 1이야. 그러니까 요 값은 1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죠. 더하기 3. 그래서 이것은 1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값은 2라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곱셈 공식도 좀 이용을 하고 잠깐 좀 묶어서 막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근이다 그럴 때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요 식을 항상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활용해서 이제 이용하고 곱셈 공식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방정식과 그 해는 내용이 좀 간단해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